지난 시간까지 닥터 유레카와 스택버거를 이용해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컴퓨팅 사고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언플러그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드게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로봇 활동하기에 앞서 우리 친구 로봇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로봇들을 한번 직접 탐색해보고 로봇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차 시에는 우리 주변의 로봇들을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 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봤던 로봇들이나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로봇, 그리고 만화나 영화에서 봤던 로봇 등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는 활동이 주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차 시에는 다양한 로봇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로봇이 있으면 좋겠는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택버거 게임 방법과 활동을 떠올리면서 전시학습 상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시학습 상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할 로봇 활동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활동과 이전 차시 스택버거 활동도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설명을 자세히 하기보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스택버거 활동들을 통해 순차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로봇들에게 순서대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라는 형태로 이번 시간 활동과 지난 시간의 활동이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17차 시 우리 주변의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에서는 이 로봇 관련 만화들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 있었던 로봇 만화도 좋고 요즘에 나오는, 그리고 수업하는 이 시점에 나오는 다양한 로봇과 관련된 만화 영상들을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만화를 봤던 경험을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면 정말 다양한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로봇이 어떻게 악당을 무찔렀다,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 만화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만화 속 로봇을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로 올려놓은 이 사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로봇들입니다. 아톰이나 다간,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로봇들이 막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만화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만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비슷한 형태로 내가 소개하고 싶은 로봇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좋습니다. 로봇의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기능이라든지 로봇이 하는 일 등을 이렇게 만화 속에서 어떤 모습들로 볼 수 있었는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화 속 로봇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예시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저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더 길게 어떤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단순하게 신기해요, 실제로 만나고 싶어요, 멋있어요 등 간단한 답변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짧게 대답하더라도 로봇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로봇들을 만화나 영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본 적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해보면, 요즘 식당에서도 쌀국수를 대신 끓여주는 로봇도 있고, 카페에서 커피도 대신 타주고 서빙도 대신 해주는 로봇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로 로봇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실제로 로봇을 봤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문장은 이 질문에 맞지는 않지만 혹시나 실제로 본 적이 없다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경험이라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 장의 로봇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제시한 로봇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백화점에서 봤어요. 저번에 가족들과 식당에 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로봇이 있었어요. 등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봇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아이들이 로봇이라고 하면 만화에서만 보는 로봇들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닮은 로봇만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로봇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로봇들이 어떤 로봇들일지 또 어떤 기능이 있을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로봇 청소기의 경우 집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를 도와주는 로봇이에요 라는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처음 본 친구들은 어떤 기능이 있을지 추측해보고 그 이유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요? 제가 이 로봇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영상을 보여주는 로봇 같아요.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로봇 같아요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무엇을 하는 로봇일까요? 식당에서 사람이 음식이나 그릇을 직접 옮겼는데 이제는 로봇이 대신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로봇을 실제로도 많이 본 적이 있어서 음식을 갖다 줬어요. 다 먹은 접시를 가져갔어요. 등의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로봇을 교환에는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지만 선생님께서 더 알고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예로 들면 쌀국수를 끓여주는 로봇, 커피를 만들어 로봇 등을 추가하여 교환에 넣어서 수업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그래도 생활 속에서 본 적이 있을 법한 로봇들을 다루었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로봇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이 로봇은 어떤 것을 하는 로봇일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에는 2개의 로봇이 있는데 물건을 옮기는 로봇과 물건을 실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로봇도 로봇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지도해야 합니다. 이 로봇은 무엇을 하는 로봇일지 추측해 봅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걸어다니면서 사람을 도울 것 같아요. 사람처럼 말을 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학생들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로봇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하여 더 다양한 발표가 나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일까요? 지금까지 봤던 로봇과 다르게 다리가 4개가 있고 어떤 동물을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어려워한다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기능이 있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등 발문을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발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우리 주변의 다양한 로봇들을 뉴스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영상은 서빙 로봇이지만 이 영상 이외에 사람처럼 점프를 하거나 영화 속 로봇처럼 신기한 기능이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집중하여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영상을 골라서 교육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로봇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학생들도 직접 인터넷 자료 조사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전 차 시에 태블릿 PC 기초를 하면서 인터넷 조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로봇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학생들이 고학년 수준에서 자세하게 글을 쓰거나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로만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수업을 했을 때 A4 크기의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조사한 로봇 중 기억에 남는 로봇,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모습을 직접 보고서 그려보게 한 후 로봇 주변에 로봇의 기능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지를 준비하셔도 되고 저처럼 A4 도화지를 나눠주고 그려볼 수 있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활동지를 했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로봇의 모습이나 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수업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서 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차 시에서는 다양한 로봇들을 상상해서 표현합니다. 로봇을 상상할 때는 실제로 봤던 로봇을 바탕으로 상상을 해도 만화나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로봇을 참고해서 상상해도 괜찮습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로봇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해봐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상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로봇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로봇들 그리고 개발 중인 로봇들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강아지 로봇이에요. 사람들을 따라다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짖어서 도움을 줄 것 같아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건을 잡는 로봇 같아요. 무거운 물건을 쉽게 잡아서 옮겨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친구들이 발표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 로봇만 보고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물건을 잡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발표를 유도합니다. 이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펜을 들고 있는 팔 같아요.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줘요. 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로 이동하면서 배달해 줄 것 같아요. 등 답변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림 속에서 로봇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봇은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기능이 있을지 물어본다면 사람과 닮은 모습입니다.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등과 같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로봇 사진을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기능이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후에 로봇을 상상해서 표현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로봇의 기능도 생각할 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로봇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차시의 목표는 로봇을 상상해서 표현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로봇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학생들이 상상력을 자극하여 상상하기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봇을 상상해서 표현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로봇 사진을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사람처럼 2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표현해도 좋고
사람의 팔과 손 모양 등 신체의 일부 모습만 따서 표현해도 좋습니다. 또 물건을 옮기고 있는 로봇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등 다양한 로봇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이 아니라 강아지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이나 한 발로 점프하면서 이동하는 로봇 등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로 굴러가는 로봇의 모습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모습을 상상했다면 어떤 기능을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여러 개의 로봇의 모습과 기능을 떠올리면서 기능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상하기 어렵다면 내가 봤던 만화나 영화 속 로봇의 기능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말하기 기능이 있는 로봇을 상상할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기능이 있는 로봇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방어하기와 공격하기 기능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화에서 본 것처럼 다른 로봇들과 합체하는 기능, 필요할 때마다 모습을 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로봇 등 다양한 기능을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선생님이 보여줬던 로봇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이번 차시의 목표는 다양한 로봇을 상상해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후 로봇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 이외에도 더 다양한 형태로 상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습으로 로봇을 그려보는 활동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아니라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기 활동으로 변형해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로봇을 그리는 영상이 있었지만 왼쪽에 있는 로봇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라 그림을 연습하는 용도로는 좋지만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할 때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이들이 로봇을 그리기 전에 준비 활동이나 연습 과정으로 생각해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로봇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이 영상을 따라서 완성된 로봇에 내가 상상한 기능을 추가해서 그림을 추가해도 그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로봇처럼 그림을 그리고 난 후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로봇의 발바닥 부분에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표현하거나 등 부분에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니는 기능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내가 상상한 로봇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직접 로봇을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로봇의 모습과 기능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로봇을 그려야 합니다. 연필로만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그리더라도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게 네임펜이나 사인펜 등 두껍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된다면 색칠까지 해서 내가 상상한 로봇의 모습이나 기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 때 연필로 연하게 밑그림을 그리고 사인펜이나 네임펜을 이용하여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틀렸을 때도 연필 부분을 지워서 고칠 수 있었고, A4 도화지의 크기에 맞게 충분히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혹 어떤 학생들은 도화지의 크기에 비해 그림을 매우 작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작게 그릴 경우 로봇의 모습이나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도화지의 크기에 맞게 그림을 충분히 크게 그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상한 로봇을 다 그리고 난 후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 로봇이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로봇의 이름을 로봇의 모습이나 로봇의 기능을 따서 이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 모습이 호랑이와 닮았다. 아니면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닌다 등과 같이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도록 하고, 저학년 수준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쓰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로봇 기능 같은 경우도 날아다닐 수 있다, 사람들을 보호한다, 걸어 다닐 수 있다 등 다양한 기능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이후에 친구들과 내가 그린 로봇을 공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로봇 그림을 실물 화상기를 활용하여 발표해도 좋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그림을 살펴봐도 좋지만, 저는 주로 이런 활동을 하고 난 후 공유할 때 에듀테크 도구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을 다 모아 놓을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제자리에서 친구들의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린 그림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 공유하고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그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떻게 상상했는지 생각해보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띵커벨 보드에 접속합니다. 물론 꼭 띵커벨 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유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띵커벨 보드에 입장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입력하는데, 누구의 작품이고 누구의 그림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닉네임보다 실명을 써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똑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떠올리며 사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제목은 로봇의 이름을 작성을 하고, 내용 같은 경우 로봇을 소개하는 내용을 여기에 써도 좋습니다. 파일 선택을 해서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PC에 당연히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1학년 친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더니 그림을 가운데다 맞추지도 않고 옆으로 삐져나가게 찍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찍어서 그림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는 등 너무 가까이에서 찍어서 초점이 맞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진을 찍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작품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라고 지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업로드가 되고 친구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로봇을 제자리에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 자리에서 친구가 올려놓은 로봇의 그림을 보면서 이 로봇에 대해서 댓글 기능을 이용해 친구의 로봇이 어떤지 생각과 느낌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은 연필이나 사인펜, 색연필, 마카펜, 네임펜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드로우를 활용하여 로봇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저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그 자체의 구성이나 내용을 바꾸셔도 되지만, 이번 활동의 목적 자체가 로봇을 아이들이 직접 상상해보고 표현해보면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활동을 재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로봇에 대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내가 그린 로봇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넣었는지, 그리고 친구가 소개할 로봇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공유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17, 18차 시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탐색해보면서 내가 상상하는 로봇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로봇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 터틀봇이라는 로봇을 처음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